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통합과 김시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본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3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3월 학력평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과학을 바탕으로 나오는 시험인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과학이라는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긴 쉽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분명 까먹고 틀린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었나? 하고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과학을 어느 정도 했다면, 고등학교 과학을 배울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엄청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학교 과학에서 고등학교 과학으로 이어가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 정도는 한번 다시 오답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었지 하고 내가 이 부분이 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배움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학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해서 쌤이랑은 보통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중학과학 3월 모의고사 오답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조금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아마 이 얘기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 힘들고 그냥 이 정도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아마 지금 성적이랑 그 다음에 오히려 수능 때 보는 성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확히 무슨 과목이 좀 부족하고 내가 뭐 영어에서는 이런 파트가 국어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히나 과학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3년을 열심히 하시면 분명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쌤도 그랬어요. 쌤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정말 망쳤어. 쌤 그때 막 영어 5등급인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쌤도 결국에 수능 때 다 1등급 맞고 그랬거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중간 테스트 해주는 정말 하나의 지나가는 시험일 뿐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여러분들 나중에 성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쌤도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좀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정신을 빡 차려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쌤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쌤은 되게 이런 번화가가 아니었어. 학교가 있던 곳이 굉장히 약간 시골에 가까운 조금 녹화된 지역이었고 그 안에서 쌤은 뭐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쌤이 있잖아요. 쌤이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남겨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쌤이 최대한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처럼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좋은 성적 함께 거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해력풍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해력풍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존재해요. 뭐야? 비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야죠. 자, 비열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느냐에 관련된 개념이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은 비열을 비교를 했을 때 물과 모래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뭐의 비율이 더 크죠? 당연히 물의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물은요, 우리가 낮에는 천천히 달궈져요. 자, 그런데 모래는 낮에는 빨리 달궈져요. 자, 그래서 낮에는요, 우리가 온도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모래의 온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면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 물은 천천히 식어요.
근데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식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이번에는 물이 더 높은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느냐? 낮에서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서는 육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윗부분에서 어디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육지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아, 낮에, 지금 낮인 상황이죠? 낮에 어디에 온도가 더 높았구나. 모래의 온도가 더 높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됐구나. 그럼 바람은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풍이냐 육풍이냐를 따지고 있는 건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땅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돼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해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풍이 불고 있다라는 사실은 틀렸고요. 낮 동안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이 되죠. 왜? 비열이 더 작으니까. 자, 기압은 바다에서가 육지에서보다 높아. 당연하죠. 왜? 하강 기류이고 당연히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가 육지에서보다 더 높다라고 해서 4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래요. 자, 보니까 드론 라이트 쇼를 발견을 했어. 얘를 한번 봤대. 그랬는데 여러 드론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났대요. 그러면서 생생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특히 드론의 LED로 연출한 별이 밤하늘의 보름달과 어우러져서 더 감동이었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 뭐야? 빛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자, 기억은 빛의 삼원색이다. 자,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면 당연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해줘야죠. 자, 얘들아, 보름달은 광원인가요? 자, 우리가 광원이라고 하면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우리는 보름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름달을 광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보름달이 보일 때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있다. 갑자기 달의 위상까지 물어보고 있어. 자, 여기서 태양빛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지구 주위를 뭐가 공전을 하고 있죠? 달이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크게 SM이 내 위치에 달이 있다라고 하면 자, 달은요, 당연히 태양의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러면 태양을 바라보는, 달의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빛을 받고 있는 쪽이 돼요. 모두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태양에 대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당연히 태양빛을 받고 있는 쪽이 되겠죠. 하지만 나는 어디 살아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는 자, 지구에서 보면 어느 쪽만 보여요? 왼쪽만 밝게 보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여요? 이 위치에서는 지구에서 보면 오른쪽만 밝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만 밝게 보이죠? 오른쪽만 밝게 보이고 왼쪽은 그대로야? 안 보여?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 달을 보면 어머나 모든 면이 밝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때를 보름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의 위상하면서 사계 위치, 망의 위치, 상현, 하현 모두 배웠잖아. 자, 그럼 보름달은 언제야?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할 때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 반대편에 달이 위치할 때 보름달이 보이는 거야. 그럼 봐봐.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빛이자 달의 위상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제여서 굉장히 많은 개념이 좀 섞여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생명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은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고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XY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식물이 뭐를 이용해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요. X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Y를 만드는 과정. 자, 우리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근데 뭐랑 뭐를 이용해서요? 우리 CO2, 이산화탄소라는 것과
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양분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그 다음에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보다 포도당과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흡수하느냐? 태양의 빛 에너지로부터 흡수를 하는 거지. 어디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뭐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와 포도당과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호흡은 이 반대 과정이죠. 그래서 광합성은 우리가 동화 과정. 그 다음에 호흡은 이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은 광합성이다.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가지수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지금 보면 Y가 X보다 크다. 자, Y는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 기체는 O2, 산소 원자 종류는 산소 원소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요. X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니 종류가 탄소와 산소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Y가 X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여러분들 특히나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도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입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의 출입이 생겨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열을 방출해내는 발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분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즉 발열 반응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냉찜질 팩이에요. 그러면 내가 느낄 때 차가워야 되니까 얘는 뭐야?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는 흡열 반응입니다. 나는요, 손난로예요. 내가 느낄 때 따뜻해지죠. 그 이유는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발열 반응. 다는요, 우리 음식이 데워지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열을 방출해야겠죠. 그래서 다도 마찬가지로 발열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을 방출하는 반응 골라라 라고 하면 4번 나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넘어가도 되겠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코스모스를 향해 날아가는 박각신화방과 그 안에 있는 세균이래요. 그 안에 있는 세균은 아니고 그냥 세균을 그린 거래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동물계, 식물계, 원액, 생물계 중 하나다. 자, 이거 솔직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 자, 코스모스 뭐예요? 식물계죠, 식물계. 자, 그 다음에 세균이 박카시 나방이 있는 거 맞았네요. 자, 박카시 나방은요, 우리 당연히 나방이니까 동물계에 속하고요. 세균은 원핵 생물계에 속하죠. 원핵 생물계. 자, 한번 봅시다. 기억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우리 식물 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다는 거. 얘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당연히 다세포 생물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이 원핵 생물계에 맞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핵 생물계보다는 아마 동물계와 식물계를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 원핵 생물계를 다루면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원핵 생물계를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세포 단원이 나오더라도 보통 동물계랑 식물계를 많이 다루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선지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서 통합과학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물리 파트여서 그런지 오답률 1등이에요. 그런데 쌤이 생각했을 때 얘가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력이라는 힘을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액체 상태에 아세톤이 들어있는 찌그러진 공이요. 물속에 정지한 채로 떠 있었는데 기화로 인해서 공이 펴지면서 위로 떠올라 정지했대요. 그런데 찌그러진 공과 펴진 공에 작용하는 부력은 같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물리량만을 골라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이야? 원래는 아세톤이 들어있었는데 이 아세톤이 기화하면서 이 안에 공이 찌그러져 있다 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럼 봐봐. 공은 닫혀 있어. 아세톤의 분자일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증가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일종의 기화라는 현상은요,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현상이에요. 상태가 변화하는 상변화에 해당하니까. 자, 그럼 봐봐. 상변화에서 당연히 분자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보세요. 우리 상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리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자의 수 변하지 않고 원자의 수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반응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니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런데 자, 공이 물에 잠긴 부피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선지가 하나 있었어. 자, 공에 작용하는 찌그러진 공과 펴진 공에 작용하는 뭐가 같대요? 부력은 같대요. 자, 얘들아, 부력이 같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거야? 잠긴 부피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는 찌그러진 공은 찌그러져 있는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잠겨 있는 거고, 펴진 공은 상대적으로 반만 잠겨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 잠겨 있는 부피 자체는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왜? 부력이 똑같으니까. 부력은 잠긴 부분의 부피와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마 디귿선지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력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서 아마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부력의 개념을 본 김에 한번 이 내용을 같이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플로린 이온과 알루미늄 이온을요 각각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우리 솔직히 통합과학 배우고 있는데 원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F 원자의 전자수는요 11이다. 자, 보면 우리 플로린 몇 번이죠? 수엘립의 붕탄질 샘플 9번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플로린이 음이온 상태죠. 그랬을 때 지금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자,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플로린은 전자를 하나를 얻은 상황이에요. 그럼 원래 원자 상태였다면 전자가 몇 개여야 되는 거야? 9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원자가요. 전자 3개를 잃으면 알루미늄 양이온, 3가의 양이온이 된다. 자,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 3개를 잃어야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 3개를 이어서 3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에게 전하량은 알루미늄 원자가 우리 플로린 원자보다 크다. 자, 알루미늄 몇 번이죠?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R 13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엘립의 붕탄질산 풀 9번째와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R 13번째인 당연히 알루미늄 원자가 플로린 원자보다 원자에게 전하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비비추입의 표피예요. 자, 기억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하죠? 기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초록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당연히 많이 반사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염록체가 있잖아. 염록체는 초록색이잖아. 자, 공변세포는 공변세포 2개가 기공 하나를 이루게 되죠.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니은 선지도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은 당연히 낮에 더 많겠죠. 왜? 뭐하니까? 광합성하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답은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9번 한번 보면요. 여러분한테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들아, 기억은 병렬이니? 얘들아, 이게 병렬이니? 누가 봐도 직렬이죠. 자,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A는 40이다. 자, 우리 지금 전압에 따른 전류의 변화예요. 자, 당연히 우리 직렬 연결에서요.
자, 가니까 직렬 연결이에요. 자,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0 맞는 말이고요. 회로 전체 정항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나가 있고 가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전압은 다 똑같이 걸어주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 전압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전류값이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전류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전류가 크다라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죠. 오음의 법칙 함께 기억해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2번 골라주시고 바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지질공원 답사 보고서래요. 자, 어머나 색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화성암이래요. 그 다음에 자갈을 포함한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래요. 그러면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암과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화성암. 그런데 색은 어때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여러분들 암석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골라보면 뭐 골라주시면 됩니다. 암석은 어두운데 화성암이에요. 침성암 아니고. 그럼 뭐 골라주면 돼? 현무암 골라주시면 되고, 어머나 자갈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감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 암석 같은 경우는 기억이 조금 안 났을 수는 있어요. 우리 외운 지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자, 바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기억은요, 동공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이래요. 자, 그랬을 때 각각 대대, 홍채, 수정체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게 대뇌 아니니? 이거 대뇌라고 안 하면 혼나. 자, 디귿이 대뇌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뭐의 크기를 조정해주는? 우리의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억이 홍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거리 감각을 조절해주는 니은이 수정체가 되겠죠. 자, 기억은 동공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에 당연히 관여합니다. 왜? 뭐니까? 홍채니까. 니은은 먼 사물을 볼 때가 가까운 사물을 볼 때보다 두껍다. 자, 먼 사물을 보면 우리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상을 더 잘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시가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은요, 대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인지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파트 눈이랑 그 다음에 귀랑 피부 이런 것까지 함께 배웠을 텐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 파트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또 나오는 파트니까 함께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나 연분 나왔어요. 자, 동일한 공을 넣었는데 공이 떠 있는 높이가 다르죠. 자, 이 A는요, 공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해수 B는 공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공이 가라앉은 높이가 다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당연히 B가 더 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B의 염분이 35 PSU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500g이잖아. 우리 염분의 기준이 500g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료의 양을 그대로 35g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A와 B에 녹아있는 염료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전체 염분의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소에는 염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어디에서는 염분의 양이 적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달라질 수 있어. PSU 값은요.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염분 사이의 비율은 어디서나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공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산 위로 높이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적어지는데 거기서 얘네 비율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염분도 비율값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2번 골라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주사기 입구를 막은 거고요. 나는 가에 피스톤을 천천히 밀어 넣은 겁니다. 기체 온도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입구를 막고 지금 압력을 조금 더 가해준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압력은 당연히 힘을 가해준 나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분자의 크기가 변하니?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분자의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다라는 말은 아니죠. 자, 지금 운동이 활발해진 상황은 아니에요. 왜? 온도가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이런 거 온도 개념 괜히 준 거 아니에요. 분명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14번 바라볼게요. 얘도 오답률이 굉장히 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림은요, 온도가 다른 액체랑 비가 같은 부피만큼 들어있는 동일한 용기를요, 물에 동시에 넣고 10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온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랑 Y가 뭔진 모르겠으나 A랑 B래요. 자, 그랬을 때, 자, 보면요. 처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어머나, 얘네 온도, 얘네 온도, 얘네 온도를 각각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은 뭐야? 여러분한테 열 평형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열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Y는 A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랬을 때 X랑 Y가 각각 요 안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처음 높이에 따라서 A는요. 처음보다 올라갔고 높이가. 그 다음에 B는 처음보다 온도가 내려갔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A의 온도는 올라가서 우리 액체 부피가 커진 거고요. B의 온도는 내려가서 부피도 함께 작아졌겠죠. 액체는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액체의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는 커지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상대적으로 온도가 변화한 것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당연히 물이 40이었고 Y가 20, X가 60에서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60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그 다음에 20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열평형이 일어났을 거야.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 B가 X가 되고요. 온도가 높아진 Y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Y는 A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맞았고요. 미안. 답은 1번이고요. 자, T0가 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20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종적인 열평형의 온도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10분 동안 A에서 물로 당연히 열은 이동을 하지 않죠. 왜? 오히려 물에서 A로 열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얘가 온도가 더 낮았으니까. 자, B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20분일 때가 10분일 때보다 자, 여기서는요 부피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기체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는 더 작아졌을 거예요. 좁아졌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14번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5번 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감수 1분열과 생식 활동 물어보고 있네요. 얘들아,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나요? 당연히 우리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2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죠. 자, 정자 한 개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우리 사람은 이 애는 46개의 염색체를 그런데 정자는 생식세포니까 반감되어서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자,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요. 우리 이건 뭐예요? 수정체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분할, 나날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색체 수는 동일합니다. 정자랑 나자가 이미 만났잖아. 그래서 23이 합쳐져서 얘는 46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와 B는 염색체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15번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바로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은하 물어보고 있네요. 자, 태양계의 위치의 상계선단의 분포, 우리 은하의 모양라고 요걸 설명해 달래요. 자, 여기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공지능이 틀린 말을 하네. 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는요, 막대 모양의 중심부와 나선팔을 가진 형태. 어떻게? 이거 맞는 말이야? 자, 당연히 얘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은하는요, 뭐 여러 가지 은하의 모양이 있겠죠. 우리 단순히 원 형태를 구 형태로 가진 은하도 있고요. 불규칙 은하도 있고요. 그냥 나선 은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태양계는 막대 나선의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선팔에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상계성단의 분포는요,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죠.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구상성단이
상계성단은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B 골라주시면 되죠. 괜찮죠? 자, 17번 바로 볼게요. 자, 자유낙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체가 R을 지나는 순간 운동에너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얘 당연히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자, 각각 높이를 우리가 알아요. 4H, 3H, H. 자, 그런데 우리 P와 Q를 지나는 순간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각각 2고요. 그 다음에 Q를 지나는 여기서는 운동에너지가 9, 2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R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높이 H 하나다. 높이 H만큼이 감소할 때 운동에너지 얼마만큼 증가해요? 8, 2만큼 증가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죠?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높이가 H만큼 감소할 때 8, 2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자, 그러면 R이라는 상황은요. 3, 2만큼 처음 지점보다 에너지가 높이가 감소한 상황이 돼요. 3H만큼. 3H만큼 높이가 감소했네. 그러면 운동에너지 얼마만큼 비례해서 증가했겠니? 24, 2만큼 운동에너지는 비례해서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보다 24, 2만큼 증가한 상태니까 25, 2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는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반비례해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셨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게 오답률 2번이라는 게 2위라는 게 난 믿을 수가 없다 얘들아. 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A와 B는 모두 동맥이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콩팥으로 가는 심장과 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로 가는 A가 폐동맥에 해당하겠고요. 온몸으로 가는 B가 대동맥에 해당하겠죠. 자, 당연히 우리 폐는요 호흡계예요. 여기 그려져 있다고 순환계 아니야. 폐는 호흡계고 순환계는 우리 심장, 혈액, 혈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기억 고름 혼나이. 자, 바로 볼게요.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얘들아, 우리 콩팥은 배설계죠. 자, 배설계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물질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포도당은 당연히 재흡수가 되는 물질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과가 되지만 포도당은 입자가 작아서 여과는 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재흡수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성 단위 부피단 산소의 양은 자, A서가 B에서보다 높다. 자, 우리 대동맥은 동맥혈이 흐르고 폐동맥은 정맥혈이 흐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B에서가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배설에서 여러분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입자가 커서요. 대신에 우리 포도당은 여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고 이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된대요. 자, 반응 용기에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1과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소의 질량 1g이었고 산소의 질량 8g이었는데 반응 후 우리 물의 질량은 9g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과정이야. 자, 양쪽에 숫자 맞춰줘야 돼요. 여기 산소 2개인데 산소가 하나밖에 없죠? 2개 만들어주면 수소 4개네. 여기도 수소 4개. 이렇게 하면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언제나 물에서의 일정 선분비 법칙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요. 자, 수소 하나당 1, 우린 산소 하나당 16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수비가 2대 1이니 그러면 1짜리가 2개, 16짜리가 하나 있어서 언제나 질량비는 1대 8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자, 일단 A는 2가 맞고요. 자, 2에서요. 반응 후 남은 반응물 한번 봅시다. 자, 1대 8의 비율이에요. 그럼 2대 16으로 반응을 했겠죠? 뭐가 남아요? 수소가 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진 우리 물의 질량은요. 2대 16으로 반응해서 18g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 1g이 남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기억 비급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정 성분비 법칙과 화학식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바로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우고 넘어갑시다. 자, 그림은 천체 방향경 A로 달을 관측할 때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A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망원경으로 자, 나를 관측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대물 렌즈는 당연히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찰하고 싶은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A로 천체를 관측하면 거꾸로 선상으로 보인다. 자, 대물 렌즈로 보게 되면 당연히 거꾸로 선상으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얘를 반전시켜서 봐야 되죠. 자, 이날 달의 실제 위상은 자, 보세요. 자, A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야? 거꾸로 거잖아, 거꾸로. 그럼 얘를 돌려서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보면 뭐야? 왼쪽이 밝게 빛나는 상태가 아니라 오른쪽이 밝게 빛나는 상현의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니은 선지가 헷갈렸으면 디귿 선지도 함께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번 3월 모의고사 오답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도 조금 열심히 해서 우리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3월 모의고사 다시 한번 오답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앞으로 배울 통합과 강도 쌤이랑 열심히 한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원한 통합과 김시원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